송선재 교수의 달콤한 송곳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예. 네. 날씨가 좋은 것만큼 우리 일상생활도 기분도 좋아져야 할 텐데 학수고대합니다. 요즘은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달콤한 송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송 교수님 말씀이 달콤도 하지만은 날카롭더라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어떻게 좀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그 걱정됩니다. 예. 어떤 걱정이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네.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네. 그분에게 달콤했고 또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달콤하기를 바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달콤한 건 기억하지 않고 아. 날카로운 송곳 부분만 기억해서 네. 사실 지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이완구 전 총리님 네. 사실 잘 되라고 그래서 대망론도 헌신형 대망론으로 가시라고 셀프 대망론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고 찝쩍거리지 말고 어려운 험지 가서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였는데 아이고 버럭하셨다면서요. 뭐 제가 그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네. 셀프 대망론이라고 제가 단정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 예. 그래서 그렇지. 거기서 좀 더 헌신형 대망론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음흠. 그리고 지역도 그렇게 네 군데 전부 다 요청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전현직 실세 총리 제일 강하신 분들이었잖아요. 아, 빅매치. 그렇죠. 그래서 붙어서. 빅매치. 네. 사실 옛날에 WBA 세계 아. 챔피언도 보면 알리하고 포먼 이런 사람에서 빅매치로 이렇게 딱 할 때 그 정도 해야지 전 그래야-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그럼요. 그래야 네. 우리 지역의 대표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찬 총리께서도 본인은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거 보면 맞아요. 저런 정치 행위를 강하게 하시면서 예. 그 이전에 하셨던 것도 보면은 꼼수로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그 지역에 제일 약한 분, 예. 연고도 없는 분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때 공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공천받아서 오신 민주당 그분들의 선거운동원들이 네. 무소속인 이해찬 의원을 다 이해찬 밀었고. 후보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민에게. 아니 정치인들 정치 은퇴한 사람 은퇴한다고 말하고 다시 안 나온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예. 갈릴레오는 되고 뭐 홍준표 그러니까는, 석구는 안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예. 은퇴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예.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니 저는 제가 헌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유시민은 앞으로 예. 출마한다고 다시 공직에 나온다고 그래, 뭐 최고랑 했을 때 차야 된다는 얘기야. 최고랑 차야 되죠. 그렇죠. 못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못 나와야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없어져 이거. 손학규 지금 예. 구속돼서 교도소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몇 번 그렇게 했죠. 아니 춘천 뭐 포구레가 옛날 있다고 했지. 대통령 대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안 그랬나요? 네, 아니 그거는 그때는 법이 뭐 그 아, 정도까지 그랬어요? 아니고 아, 뭐 그랬나요? 하지만 예. 그 이후에는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이 2000년대 오세훈법 이후에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예, 그러네요. 네, 이거 지금 알릴레오는 그래서 돈도 걷잖아요. 아, 봤죠? 예, 네.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네. 하면 유시민 씨는 죄송하지만 예. 출마는커녕하고 그렇죠. 교도소에 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본인 스스로 은퇴했으니까 거기에 상관없다. 이건 정당에서는 그런 논평을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인 선거를 감독하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연예인도 말입니다. 네. 문제 뻥 터지면은 다 은퇴하고 네. 뭐 하다가 한 2달만 지나고 한 4, 5년 지나고 다 끼나와. 다 나오잖아요. 나는 정치인하고 연예인 똑같아. 죽기 전까지 하시더라고요. 죽- 대부분. 죽기 전까지 하는 게 네, 정치고 연예인이야. 자기 부흥 기사 나올 때까지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네. 지금 네, 우리 맞아. 그 정치 현실에서 은퇴했다고 네. 나는 다음에 안 나올 거다. 참 그거 누가 믿어요, 그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예, 네, 뭐 지나가는 말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송선재 교수님께서 그 이완구 지사님에 대한 얘기를 전후 좌우를 잘 들어보면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그 누구죠? 자유한국당의 누구요? 저기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에 벌떼같이 덤비는 거나 엇비슷해. 내가 뭐 이완구 지사도 그거 갖고 화낼 게 아닌데. 이완구 지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 나경원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고향이 충청도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부모님이 여기 이 옆에 영동보건에 그래요? 영동이시잖아요. 네. 저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네.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치하고 왜냐? 국회의원이 그것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연설하도록 되어 있는데는 헌법상 거기에는 면책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이번에 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평생을 싸우겠어. 그러니 어제 내용의 문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설을 끝까지 어제 국기문란은 뭐냐면요. 연설을 방해한 겁니다. 끝까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미국에서도 탄핵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의회에서 대통령이 와서 연두교서 연설을 뒤로 연기하면 연기했지 하고 있는 동안에 못하게 나가서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트럼프가 쓴 용어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 났죠. 그렇지만 연설은 끝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론을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야당 당수의 반론을 방송으로 거기서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첫날 여당 대표가 연설하고 이튿날 야당 대표 순서대로 교섭단체 대표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첫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자유한국당 대표들이 가서 뭐라 많이 났어요. 아마 반대를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지금 황교안, 오세훈 구도에서 3자 구도가 됐다. 거기에 나경원이 들어갔습니다. 어제 보고 3자 구도로 그 발언 하나 갖고 또 그냥 나다르크, 그 잔다르크로 박지원 씨 얘기했잖아요. 잔다르크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강단 없는 흔들리지 않고 강단 있게 끝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게 그대 내 발언을 무시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 아닙니까? 하는 이런 모습 보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두 손 불끈 쥐고 있는 모습 사진 나왔죠? 이거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느낌이 뭔가 이 뭐지 저기 당대표 누구지 아까? 황교안 대표. 아니 황교안 그다음에 오세훈 나경원 쪽에 살짝 줄 서는 것 같아요. 이장우 의원한테 줄 이장우 의원님이죠, 맞아. 어찌됐든 이완구 의원님 이완구 총리님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아무튼 총리님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다 잘 되라고 말씀드렸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충청도 핫바지 시즌2 뭔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나 슬픕니다. 좌절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장관, 차관급까지 인사 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요번에 7명 개각도 했죠. 장관급, 장관 7이고 그 밑에 차관급 10분 완전 저장하고 두세 자리 이렇게 했습니다. 뭐 차관급은 차치하고 장관급 이렇게 하는 곳에 본적지도 아니고 출신지도 아니고 이번에 무슨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로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쓴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자, 그 사람의 원래 출신지대로 까보니까 까서 분석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충청도는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충청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충청 지역에 대전, 뭐 청주, 세종 이런 걸 다 예. 포함해서 네, 뭐 예. 행정구역을 떠나서 충청 예. 도민들이 굉장히 현재 분노하고 또한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전체 지금 장관 전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체에서 딱 한 명 있습니다. 성윤모, 저하고는 뭐 같은 성씨인데 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대성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대전에? 대전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나마 대전 한 분 출신이고. 계시고 나머지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의외로 전라남북도 쪽 그쪽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6배가 정부에 넘습니다. 6명이 넘어요? 예, 거기가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데 작아요. 네. 우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충청권의 인구가 500만 3, 40만 네, 그 전라도 다 합쳐서 한 400, 500 한 500, 예. 조금 차이 나 조금 차이 예. 나는데 사람 숫자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많은데 장관 숫자로는 완전히 깨졌구만요. 뭐 이번에 대구 경북 쪽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은 과거 정부에서 거꾸로 대구 경북 TK 출신들이 네.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워낙 많이 우대 했죠.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적을 수 있다. 뭐 예. 이런 건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과거에 영광을 누렸으니까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보정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예.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 충청도가 예.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건 자체하고요. 예. 최소한의 비례만큼도 존재 가치가 있었느냐 거기서도 약간 미미했는데 네. 그 당시는 미미였는데 이제는 전무야. 지금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그렇죠. 더 그렇죠. 장관급 위원회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예. 우리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지식인들, 아니, 교수나 저 전문가들 이런 분들 중에 장관급 자리에 가시는 교수님 또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주변에서도 못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도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 아니 이 장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집행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나라 살림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이해 폭이 이쪽에 사정을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지. 당연하죠. 예. 저는 아니, 그래서 예. 이번에 이 충청도 인사가 망사가 되고 예. 충청도 인사 참사잖아요. 예, 이걸 예. 보면서 예. 정말로 참담한 심정인데 예. 여기에 불길을 끼얹는 것이 예. 박완주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네, 저기 천안. 네, 네. 궤변을 늘어놓으셨죠. 아, 뭐라고 이건 했습니까? 홀대가 아니고 예. 이해찬 당대표도 충청도 출신인데 이게 왜 충청도 홀대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에서 뭐라고 한 말씀 물어보니까 예. 그런데 예. 이해찬 대표가 충청도 출신인 거 맞지만 예. 그분은 선출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장관은 임명직 임명직이고. 행구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와 성격이 다르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당 대표신데 예. 그것도 또한 그 선출에 의해서 민주당 내에서 당선되신 거고 또 더 크게 얘기하자면 원래 이해찬 대표께서는 예. 고향이 충청도이신 건 맞지만 정치적 기반은 원래 서울 관악에서 하시다가 그렇죠. 예, 나중에 예. 세종으로 전략적으로 오신 내려왔죠. 거예요. 아니, 뭐 여기는 청양분인 건 알아. 알아요. 예, 알아. 여기는 예, 선출직입니다. 예, 그렇죠. 박완주 의원은 예. 이것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 자기 여당 내 청와대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충청도 홀대할 수 있느냐 내가 우리 공직자나 도민들 예. 보기가 얼굴에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당대표가 충청도 출신이니까 충청도가 홀대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분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나 그러면은 아니 이런 얘기를 사실은 야당도 얘기해야 되지만 야당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그렇죠. 정책위 의장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영기 네. 정책위장이 네. 그런데 여당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내부 여당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당에서 인사청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렇지. 실질적인 것이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 꽉 다물고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 박범계 의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를 내질러야지. 그래도 먹힐까 말까 한 판인데.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 네. 말씀을 드리자면
박병석 의원님은 우리 지역에서는 거물이시지 않습니까? 내리오선. 내리오선을 네, 하셨잖아요. 내리오선. 정무후무한 내리오선. 예. 국회의장이 우리 주민보다 중요합니까? 개인을 그러니까요. 뛰는 국회의장 하는데 예. 혹시나 다른 지역의 민주당 내에서 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낙점을 바라고 거기에 심기가 불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으시는 거야. 침묵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지역 이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님, 예. 서구 의뢰 박범계 의원님은 적폐청산위원장이라고 하시면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님하고 나서 잘도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에 젊은 본인도 공직자를 판사시지만 판사는 예. 물론 그런 거에 의해서 좌우돼서 임명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본인도 예. 공직자 출신이시면서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의 젊은 공직자들이 우리는 중간 간부까지밖에 못 간다.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1급도 못 가고 예. 차관도 못 가고 장관도 못 간다. 그러니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민주당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러니 인재를 키워야 된다. 우리는 중간 허리가 없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다른 정부에서 보면 예. 상급 부이사관이 한 정부에서 장관까지 합니다. 경상도 출신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호남 이분들은 예. 자기 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3급이에요. 3급인데 3급 부의사관이잖아요. 예. 예. 2급도 건너뛰고 1급하고 차관, 뭐 장관 이렇게 다 합니다. 예. 그거는 주변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서로 협력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적극적인 천거와 그죠? 협력이 있으면 충분히 예. 가능하고 지금까지 다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고속 승계. 저는 박범계 의원님이 자기가 장관 가려고 하지 말고 남을 가게 해줘야지 따라서 가는 거지. 제가 차마 말씀 못했는데 대표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이번에 아마 초기에는 거론이 되다가 이번에는 뭐 이름이 뭐 거론이 붙여놨어, 이제. 거론이 안 되시던데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으셔서 예. 대통령과 정부에 맞는 입만 맞는 말씀만 많이 한다라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아유, 그러면 우리 그럼요. 지역의 젊은이들이 네.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 좌절, 분노하지 않도록 예. 그러한 화살을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셔야죠. 왜 이렇게 차별하게 예. 이러한 인사를 하느냐, 여기에는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본인이 나중에 장관도 하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실은 박범계 의원님이 서울에 가서 뭐 강적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이 지역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지역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 무슨 사람이 전라도만 있고 경상도만 있냐. 충청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박범계 의원님이 워낙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뜨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전국적인 이런 인물이시고 훌륭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 바쁘셔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바빠서. 네, 모든 예. 주민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예. 주민들께서는 예. 우리 지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그럼요. 국가적인 예. 문제를 국회의원은 그럼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죠. 예, 맞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그분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물론 당선되신 다음에 국가적인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업무이시지만 그것만 생각하시고 지역을 대표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지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좌절하고 아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자기 마누라 내비두고 남의 마누라 챙기면은 집에 자기 마누라가 열받아요. 그러면은 집안 자체가 흔들리면은 다른 일 큰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 충청권을 네. 챙기고 대전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 보여져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큰 일을 가서 중앙에서 하지. 너무 중앙 일 하다가 이 밑에 안 챙기면요. 바탕이 안 됩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위원장. 그렇죠. 네. 예. 저는 이런 것도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고 무시하고 완전히 전무, 여기는 너싱이에요. 너싱. 그러니까는. 충청도는. 예. 예.
하물며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아, 최근에 역전됐더라고요? 충청도는 역전이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안 챙기니까 이게 그런 2년 일은 반 벌어지는 만에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여러 어르신들 저도 이렇게 주로 만나지만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젊은 예. 친구들도 만나요. 예, 젊은 그러시네요. 친구들이 본인은 물론 이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되는 게 대부분 꿈인 친구들이 그렇지. 많아요. 예, 그 자리는 예. 이제 시험 봐서 공개 경쟁을 해서 그렇죠. 가지만 예. 자기가 볼 때도 더 위에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면서 본인도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 실질적인 겁니다. 예. 기대할 언덕이 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이건 뭐 우리는 정말 뭐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좌절감과 이런 것이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현재 말들이 뭐 말이 말을 만든다고 하지만 네. 그것이 여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맞아.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네.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신민주공화당이 있었죠. 있었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예.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여기에 충청도 홀대론 김윤환 의원이 뭐 여기가 충청도가 핫바지냐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예, 그래서 충청도 아까 핫바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핫바지가 그래서 자민련 지역 예. 정당이 나왔는데 예. 그 이후에 그것이 국민중심당 뭐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자유선진당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번에 거꾸로 민주당이 중심인 곳에서 예. 충청도에 대한 홀대 예. 이러한 것들이 무시 이런 것들이 들어서니까 이거 진짜 충청도 핫바지 시즌 2 아니냐. 아니 최근 이 얘기가 네.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 네. 여기에 대해 섭섭함이 이제 슬슬 나오면은 원래 충청도는요 그려 딱 하는데 벌써 머릿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럼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그렇지 뿐이죠. 조금 걸릴 뿐이죠. 뿐이지. 네. 이거 열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래가요 오래가. 여기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이나 또 저는 참 허태정 시장님도 뭐하고 계시는 분인지 양승조 시장부사님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맞아. 150만 예. 대전 시민을 대표하시는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이런 분들은 이춘희 세종시장님은 조금 뭐 여기 분이 아니시니까 조금 더 논외로 예, 하고 해도 그렇다고 세종시는 전국에서 모였다라고 하니까 예, 거기는 예.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이분들은 선출직으로 여기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신 분들이에요. 서울에 올라가셔서 서울이 아니라 세종에 어쨌든 중앙정부에 예, 가셔서 어필하실 기회도 많고 네트워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 그럼요. 출신의 장관이 많이 있으셔야지. 장관급 자리에 그래야 우선 대화가 쉽지 대화를 하실 수 않습니까? 있잖아요. 아니 장관 그 밑에 뭐 하면 차관 1급 국장님들이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 올라갈 네. 수 있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걸 일이 여기 벌어지는 써야 거죠. 돼요. 예. 경상남도에 이번에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금액이 4조 몇천억입니다. 여기 지금 1초도 7천 안 돼요. 7천억 대전. 그거 받고 그냥 헬렐레 하면 할래리 하고 됩니까? 잘했다고 플랜카드 주시고 충남 9천억 이렇게 했죠. 1조도 안 되죠. 그러면 경남하고 그 정도 규모 차이가 납니까? 야, 인구 경남은 2배도 차이가 안 나요. 1.5배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150% 할증인데 예. 자연적인 비례는 150% 차이인데 예. 돈을 나눠주는 거는 한 500% 차이 나게 아이고, 야. 줍니다. 이러는데도 여기서 그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했다 해서 플랜카드 붙이고 밥 먹고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 교수님 이 진짜 이 뭐랄까요 제2의 핫바지론을 부르는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 지역민들 국회의원들 뭐하냐까지 했고 요